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인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글로벌 금융 판매인의 교육과장 박건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무슨 시간이래요? 일단은 성장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네. 밑에 보면 이제 챕터도 좀 나와 있기는 해요. 제가 챕터 관련된 거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떤 목차, 저는 이제 책 볼 때 목차 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봐야 되나 싶은데 어떤 관점을 갖고 딱 볼 때는 목차를 먼저 보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달 12월에 했던 시간이 보고 싶은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전자 편집이라는 크리스퍼라는 거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아, 못 보셨군요. 네, 밴드나 이런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 크리스퍼 관련된 내용 꼭 한번 보시면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경험 생명표 변동되는 거 요거 좀 알려드렸고 요걸로 인해서 장수하니까 이런 연금 관련된 보험 꼭 좀 들어놓자. 유전자 편집 이거 거북이 제가 보여드리면서 거북이 DNA 추출하고 막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 생명표 관련된 거 좀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갱신형 상품에 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다. 아까 그 편집 기술 때문에 뭐 암이 아예 진단을 안 받거나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비갱신을 너무 고집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고수하지 말고 갱신형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골드 클래스 지난달에 끝나니까 요거 5만원짜리 꼭 좀 들어두셔라. 그리고 얘네는 납입 면제 되면은 갱신 후에도 납입 면제 된다 그랬었잖아요. 요거 많이 연습해 두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도 이제 현대에서 또 만든 게 있으니까 요것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갱신 시에 납입 면제 해주는 거.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적립보험료 관련된 것도 납입 면제 해준다라는 거 있고 삼성화재가 뇌혈관 허혈성 판매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거든요. 삼성화재 관련된 상품도 저희가 좀 있게 봐야 된다 해서 갱신형 상품 2개 위주로 해서 일단은 지난달에는 좀 알려드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요거 헬스장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 하면서 고객이 기껏 보험 가입시켜놨더니 좋은 거 가입시켜놨더니 아 이거 막 안 좋다고 하면서 막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계속 풀어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 보여드렸었고 경청과 설득 이렇게 해서 제가 미션 좀 드리기는 했어요. 12월 미션인 경청과 설득 성공하셨나요? 대답이 한 분도 없으시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완전히 망했어요. 설득 1도 없어요. 1도. 완전히 꽝이었어요. 꽝.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미션 성공하셨나요? 할 때 대답이 좀 망설이셨죠? 그 이유는 그 미션을 내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과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은 대답하기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걸로 하다 보면은 편법이 나오고 계속 회피하게 되고 막 결과중심적으로 되는데 얘를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달라요. 이 미션이라는 걸 제가 드렸을 때 저는 했나요 못했나요? 완전 빵이었죠? 이게 시작인 나를 제대로 아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이제 성장하기 위한 것만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션이라는 게 전혀 뭐 못하거나 이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 하셨나요? 아니요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못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미션 관련된 것들 이번 달에도 혹시 드리니까 요거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증명하는 거랑 성장하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같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같이 엮여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성장 쪽에 약간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다라는 걸로 해서 제가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요거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거니까 요 완벽한 공부법 관련된 거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걸로 해서 유튜브에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책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설명을 막 해줘요. 요거 들으면 아주 재밌으니까 요거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메타인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딸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딸이 막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거. 근데 이게 못 알아듣겠어. 이게 뭐 재미도 없고 이게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잘 경청을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아이들 있는 곳에 제가 강의 이렇게 하는데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유튜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흔한 남매라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은 낙타 게임이라고 해서 할머니 게임이라고 이빨이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 이빨이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서로 이제 막 웃겨 같이. 내가 막 위기가 오고 엄청 센 거 당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 결국에는 빵 터지게끔 막 하는 건데 애들이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분들 이 두 분이 막 하는 다른 영상들도 막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일 이걸 알고 딸 얘기를 들었으면 저도 엄청 재밌게 들었을 텐데 제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전혀 감지를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흔한 남매라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웃는 시간 가져도 좋다. 아까 미션 관련된 거 못해도 막 웃을 수 있었던 거가 이렇게 좀 즐겁게 살기 때문이거든요. 이분들의 아마 웃음 기운 같은 것들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 새해 시작을 이렇게 해보셔라 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건데 배우자와 애인, 오늘 아침에도 배우자와 애인 여행 갈 때 얘기 나왔는데 이 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배우자는 내가 좀 못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쁜 것만 기억. 골프를 치는데 자세가 좀 이상한 거 막 나와요. 보면 막 이거 낚시하는 건지 골프하는 건지 모르겠죠? 저렇게 우아한 자세가 막 나와. 골프할 때 막 다리를 들고 치고. 그리고 막 이거는 도대체 뭘 치면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골프를 할 때 저렇게 좀 이상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갖고 막 그런 것만 기억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A는 어때요? 이게 최우성의 피싱 타법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보면 아까 우스꽝스러운 포즈일 수 있지만 이게 자기가 독학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싱 타법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A는 배우자는 나쁜 것만 좀 기억하지만 A는 좋은 것만 기억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우자처럼 내가 못한 거 기억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즐겁게 살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 피싱 타법 관련된 거 최우성이라는 사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영상 보시면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했던 목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 내가 썼던 목표? 기억 안 나죠? 네. 그거하고 속상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애인처럼 좋은 것만 기억하면 돼. 내가 작년에 했던 것만.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목표를 이제 막 적으시죠? 목표 관련된 거 적을 때 내년도 올해랑 똑같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 적을 때 약간 팁을 좀 발견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서 당장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할 수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가라는 거 보이시죠?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걸 적으셔야 된다. 그리고 기간과 수치,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과 수치는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제 이번에 1월 목표 관련된 걸 적어보면 골프 레슨 아까 이제 헬스 해놨잖아요. 아직도 오픈 안 했어. 진짜 계속 연장되고 있어. 지금 승질나고 있는데 골프 관련된 레슨 이제 받는 걸로 해서 아침에 가서 받는 걸로 하는 건데, 제가 여기 계단을 올라가는 걸로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1층부터 7층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하니까 한 10분간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숨밖에 못 쉬겠어요. 이걸로 10분은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근데 이거를 한 100일 정도 쭉 계속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이거를 올라와도 숨이 안 차고 이걸 한 5번을 계속 했어요. 1층부터 7층까지 올라가는 걸 5번을 해도 그래야 처음 했을 때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음 할 때랑 내가 좀 이렇게 기량이 커졌을 때랑은 전혀 목표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레슨 관련된 거 저는 저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계단 올라가는 것도 방법을 계속 바꿨어요. 하면서 1층부터 7층 올라가는 거, 나중엔 뛰어 올라가는 거, 뭐 지하 3층부터 올라가는 거, 그리고 몇 번 하는 거, 이렇게 계속 코스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냥 1층부터 7층 올라가는 거 한 가지만 100일 하라고 하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럼 잘 못할 거예요. 근데 골프 관련된 레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1년간 받는 거니까 그래도 계속 체계적으로 뭔가 바뀌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저거를 계속 하는 거. 이번 해의 목표는 일단 저거를 계속 매일 꾸준히 하는 거가 목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턱살 빠지고 뭐 혈압 낮춰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목표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거든요. 하고 싶었던 거 하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단 적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적고 바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도서관 가는 거 제가 매주 도서관 가는 거를 이제 이것도 일정에 넣었어요. 목표에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읽었는데 저 다이어트 책 관련된 거를 제가 도서관에서 읽었거든요. 잘못된 다이어트가 얼마나 나쁜지 제가 저거 보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뭘 공부할 때는 전문가한테 받아요. 돈을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완전 망한다는 거를 제가 저 다이어트 책을 보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우도 되고 싶고 막 최면도 배우고 싶고 막 배우고 싶었던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런 거 가서 도서관에서 책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막 했어. 하고 싶은 것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별로인 게 많아. 못했을 때는 너무 하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막상 하면 별거 아닌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 적어서 다 해보는 시기라는 것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리포트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괴로운데 내 진짜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으면 사실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은 시간이 없는지 있는지가 확연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괴롭지만 어쨌든 리포트 확인한 전문가를 두는 이유는 리포트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포트 확인하는 것들 관련된 것들 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요게 제 목표예요. 요게 1월 목표거든요. 근데 2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 모습하고 이걸 쭉 해서 바뀐 모습하고는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런데 지금 1년치 계획을 짜서 뭐 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목표처럼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짧게 잡아서 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어제 해봤어요. 그래서 1월이 됐으니까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써놨어요. 여기 보면 캘린더, 제가 캘린더 쓰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이게 제가 어제 한 거거든요. 어제 1시간마다 뭐 했는지 쭉 적는 거예요. 놀았으면 노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노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리포트 이제 이걸 피드백을 딱 봤잖아요. 제가 쓴 거를 보고 피드백을 봤는데 이 자료 있죠. 이 PPT 자료. 요거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요거 한 장 만드는데 제가 1시간 이상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게 계속 어제 하루 종일 일하면서 1시간마다 한 장씩밖에는 못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리허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리포트, 내가 한 일을 적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거 좀 설명드리고 이렇게 짧게 가는 것도 좋은데 좀 긴 목표도 있으면 좋거든요. 큰 것들.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아서 이제 일단 술은 완전히 끊기로 했어요. 올해는 진짜 술 안 먹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관련된 거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게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씩 끊은 적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딱 시작하면 또 이게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안 하는 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도 한 번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먹으면 계속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도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계속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까 메타인지라고 해서 전체를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모르는 거 확인하는 거 모르는 거를 확인할 때마다 목표가 바뀐다 이런 애들 좀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뭘 하기 위해선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버려야 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죠. 제가 여기 날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미니멀 라이프 뭔지 아시나요? 네. 내 거 다 정리하는 거죠? 네. 여기서 조언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일단 바로 버릴 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버릴 거. 제가 와이프한테 예전에 막 얘기한 게 2년 이상 한 번도 손 안 댄 거 일단 그냥 버리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일단 버릴 거부터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하다. 내 책상 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일단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버리기가 좀 속상한 것들 있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 요런 애들은 유예 기간을 정해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못하면 일단 버려요. 아무리 아까워도 일단 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리면 안 되는 거 나오는데 버리면 안 되는 것도 개수를 좀 정하면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0개에 관련된 거가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내 집에 가구라던가 가전 그리고 옷 이런 것들 신발 요런 애들 다 해서 총 100개가 안 넘게끔 세팅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옷장에는 옷이 엄청 많지만 자주 입는 건 몇 번 안 된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게 되고 그 자주 입는 옷이 굉장히 소중해진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 꼭 한번 도전해 보셔서 하시고 제가 요거는 책을 여기다 둘 테니까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서 좀 따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깔끔한 집 관련된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의 이런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라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되게 멋있는데 제가 최근에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여러 명 생겼어요. 축하드려요. 여러분들한테도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제 애인은 이 도서관에서 만나는 책들이에요. 여기 보면 독서할 때 당신은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이 책은 저한테 최고의 모습을 계속 가르쳐주고 기대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질리면 이거 더 이상 이제 제가 완전 이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볼 필요가 좀 없어질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애인을 넘겨드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 애인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실제로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 보는 것 좀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멋진 말들이 있어요. 이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뭘 변화하지 못하는 오늘 아까 막 목표하는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스스로 자신을 저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 낮게 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노력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의리에 대한 잘못된 정의거든요. 와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그런 악영향을 주는 환경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의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계속 의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어렸을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친구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진짜 부러워하던 친구인데 그들은 계속 그대로의 모습, 그 동네에서 이렇게 촌구석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년이 안 좋아지고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의리에 대한 잘못된 정의 관련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면 계속 악영향을 주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 좀 버려야 된다라는 것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생 최고의 하루, 제가 오늘 드린 자료죠. 여기서 내가 오늘 이 영업교육 끝나고 영업전략교육 끝나고 난 이후 시간 오늘을 내 인생 최고의 하루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고 싶은 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시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전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 동료와 아직 영업전략에 지금 참석을 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고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를 적는 거예요. 뭐 강의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쭉 적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내력 저하시키는 인생을 허비시키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 뭐 단절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웃으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과 물건들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연습하는 것들 그러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수치와 기간 나오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휴식시키겠다 이런 내용들 좀 적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무엇을 일단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어떻게 해서 뭐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꼭 복습하고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최고의 하루를 만들다 보면 올해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목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 점검하는 거 특히 이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적는 거 이거 꼭 좀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교육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내가 오늘은 어떤 교육을 뭐 받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적으셔도 되고 제가 9시 반에 저희가 월수금마다 교육을 하죠. 그러면 9시부터 9시 반 사이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OK마이보험 관련된 거. OK마이보험 고객 핸드폰에 그거 깔아줘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내 거에 깐 거에다가 고객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거에 꼭 깔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고객의 그 보험 현황 같은 거 쭉 가져오고 프린트해서 가져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활용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저한테 요청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아침에 교육 9시 반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러니까요. 캘린더 쓰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요것도 혹시 나 못하겠다 지금 그러면은 요거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고 뭐 홈페이지 활용하는 거나 원수사에서 동의서 출력하고 막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계약 확인하거나 보험 자동차 보험 비교하는 거 이런 어떤 교육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맞춤으로 교육해드리겠다라는 거니까요. 아침 시간 잘 활용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 계속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이버 교육은 들으시나요? 제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막 해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사이버 교육도 꼭 좀 보셔도 고정옥 관련된 거 아직도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교육 있어서 뭐 신상품 뭐 쌍둥이 보험 나오고 뭐 갱신형으로 복층 설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밴드에 올려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KB 관련돼서 KB는 지금 무해지 상품 나온다라고 하는데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무해지는 치매나 가족 일배책이 안 들어가는 다른 상품인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팔던 닥풀과 이런 다른 상품이 전혀 다르니까 닥풀에 무해지 넣어놓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갑상선으로 암 걸리면 따로 진단비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것들 뭐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좀 보시면 돼요. 요것도 좀 헷갈리는데 유사암이라고 갑상선암 걸리면 납입면제 해주겠대요. 이게 상품명이 뭐예요? 상품명이 닥풀이에요? 아니죠. 애들 상품이에요. 애들 상품인데 애들이 갑상선암 걸리면 납입면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못 읽으면 이게 야 갑상선암 납입면제 해주는 무해지 상품이 뭐 닥풀인가 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거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좀 보여드린 거고 인천에서 테마 교육 있는 거 있죠. 약관 해석하는 거 제가 잠깐 뒤에 가서 좀 보기는 했는데 괜찮아요. 아주 좋다라는 평이 많고 이거 했는데 또 하는 거니까 이거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꼭 좀 일정 짜서 가셔서 받으셔야 되고 삼성화재 관련된 거 나오고 이러네요. 아까 삼성화재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허혈성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신상품 나와가지고 간폐 신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시면 되고 삼성은 일단은 보험료 할인해주는 컨셉으로 잡는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한화 손보호 관련된 거 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보시고 여기 보면 화요일, 목요일은 저희가 교육이 없죠. 이 교육 없는 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요청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 관련된 거 이렇게 자격시험 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런 때 아니면은 뭐 오후 시간대에 활용해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분이든 저분들 맞춰서 제가 교육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한화 손보호 관련돼서 뭐 나오는 거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보고 전체적으로 얘는 그냥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 관련된 거 좀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뭐 DB손보, 김창옥, 뭐 흥국화재 관련된 거, 뭐 신상품들 쭉 나오는 거 있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 주는 생보사로 3개 잡혀 있거든요. 얘네도 신상품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생보사 관련된 거 보시면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교육 요청해달라는 게 일단 주 목적이고 농협손보의 일배책 3억 100세 비갱신 아직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계속 판매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뭐 안보험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자, 요거로 뭐 현대에 관련돼서 이제 공통사항 변경된 건데 제가 뭐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밴드 관련된 거 한번 넘어가 보죠. 밴드 삼성생명 밴드에 이거 밴드에서 삼성생명 영상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시네. 이렇게 요거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한 번 보세요. 인생 사진관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보시면 뭐 눈물 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제가 이걸 보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다이렉트 관련된 거 나와가지고 연금보험 막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이상 가입하면 뭐 3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개 꼬시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미니암 보험 보시죠. 미니암 보험 뭔가 한번 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당신한테 암보험을 준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만기가 이제 3년 만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로 뭐 보험료하고 환급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고객들 이제 저렴한 컨셉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미니암이라는 거 나와 있는 시대라는 거 좀 보실 수 있고 제가 삼성생명에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해 봤거든요. 보험금 청구하니까
설계사한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계사가 뭐 서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안 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거 딱 들어가는 김에 제가 보험금 접수하는 거 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접수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원하는 거 클릭을 해요. 내 거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저는 2번 했었잖아요. 2번 증명서 첨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접수가 됐어. 설계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접수가 돼. 그리고는 메일이 와요. 아, 보험금 지급됐다 이런 식으로 막 와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삼성생명이 굉장히 좋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거기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뭐 저 주소 바꾸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배책 관련해서 주소 바꾸는 거 중요하니까 요거 꼭 챙겨드려라 그랬던 거. 요것도 그냥 얘네가 알아서 한번 해줘요. 은행 안 가도 막 되게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거 고객 패널 모집한다면서 돈 70만 원 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창업주 모셔가지고 교육시켜준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고객 만나서 자녀분들한테 내 거 사업 물려주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까 이용해 보셔라 라는 것들 이용하시면 좋고요. GA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고객분 만나셨을 때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셔라. 그래서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생명 관련된 것들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전에 28살인 남자가 종신보험 1억을 가입한 케이스가 있네요. 누굴까요? 저죠. 제가 가입한 거예요. 10년 전에 18년 지금 이제 작년 딱 어제 해가지고 매월 14만 원씩 종신보험 1억짜리 해서 가입해서 냈거든요. 총 내는 거는 1,700 정도 돼요. 그랬더니 요건 유니버셜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죠. 이제 1,000만 원 인출해가지고 산화하면 이제 9,000만 원 주겠다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 돈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라고 그러는데 매월 얼마 나간대요? 36,000원씩 없어져요. 나 1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매달 36,000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낸 돈 중에.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더 지나서 49세가 되면 그때 되면 내는 게 총 이제 지금 낸 거가 2배니까 이제 3,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때 내는 월대체 보험료는 28세보다 많아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싸죠. 1년에 24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요때 죽는 애들이 많아요? 요때 죽는 애들이 많아요? 요때. 젊을 때 죽고 나이 들 때는 안 죽는다. 50 정도 되면 안 죽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얘네 월대체 보험료 표가 쭉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어? 왜? 49세요. 이게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50세인 것 같아요. 만 50세는 안 죽나 봐. 근데 아홉수 관련된 것만 나오잖아요. 48세 어떨까요? 보험료. 48세는 23,000원 나오고 47세는 48,000원 나와요. 매달 나가는. 월대체 보험료가 이렇게 나이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보험사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서 확률로 보험료를 쭉쭉 받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때요?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비싸진다거나 좀 잘못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시작인 내가 잘못 판단한다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했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49세에 이제 해지를 만약 10년 더 넣고 해지를 한다.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1,600 정도로 한 절반 정도 나오네요. 어때요?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나빠 보여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인출했나요? 안 했나요? 인출했죠. 인출한 거 더하고 제가 할인도 받아요. 보험료 할인. 그때 담배 끊고 막 이래가지고 보험료도 할인해주고 이래. 그런 것들 막 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신보험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고객을 설득하는 화법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배워볼 수 있게끔 하시면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뭐 신한, 제가 밴드에 신한 관련된 것도 막 올리고 그랬으니까 그거 보시고 IBK나 ABL 나오는데 ABL 있죠? ABL 궁금하지 않으세요? ABL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1월 26일 날 가입해서 지금 1년 딱 거의 1년 정도 지나갔네요. 자, 이게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제가 1,000만 원 넣고 99%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요새 떨어져서 혹시 지난달에 생각할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자, 보면은 저는 여기서 98.6% 나왔거든?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계약자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달 적립금은 1,022만 원, 이번 달 적립금은 1,044만 원. 이게 뭔 소리예요? 별로 많이 안 아니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왜 돈은 올라가? 낸 돈은 더 내지 않았어요. 제가 선납으로 내버린 거기 때문에 더 내지도 않았어요. 이게 변액 관련된 거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거 있죠?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요 내용인 거예요. 변액 관련된 것도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은 정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모니 변액연금 관련된 거 꼭 좀 관심 가지셔서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신상품 나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ABL 지점장님이 요거 주시고 가셨어요. 요거 이렇게 노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은 한 장짜리 드렸지만 요걸로 매일 내가 하고 싶은 거 적고 구체적으로 피드백 받고 이거를 쭉 다 적어서 1년치를 적으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나만의 책이 되는 거죠. 제가 ABL 관련돼서 교육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하신 분 있으면은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요거 꼭 이번 달에 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드리려고 져줬는데 제가 여러분 드리겠다라고 해서 한 거니까요. 요거 꼭 좀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장 규모 관련된 거 보여드릴 건데 연도별 원수 보험료라 그래서 어떤 것들 보험료를 받았는지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면은 화재보험, 제가 화재보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법인 영업 관련된 거 설계사로. 그래서 화재보험 시작을 했는데 그때 2,800억 정도 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2,900원 보이시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 시장이 더 커지지도 않고 그대로 돼 있어요. 그때 적화보험 하던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적화보험으로 돈을 막 많이 벌던 분. 적화보험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시장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뭐 자동차나 특종이나 개인연금 막 늘어난 거 보이시는데 장기가 18조에서 몇 조로 늘어났어요? 49조로 늘어났어요. 저희가 지금 영업하고 이러는 게 요 시장 안에서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주 영업 관련된 방향을 잘 잡아 오신 거죠. 지금 보면 저 10년 전에 화재보험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계속 그거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소수의 몇몇 위에 분 오래된 그 사람들만 돈을 벌고 밑에는 계속 다 죽어가는 구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 관련된 거 좀 보실 때 49조 관련된 시장을 저희만 계속 독점해서 할 수 있죠? 안 되나요? 다른 데서 이제 치고 들어오죠?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좀 보시죠. 핀테크 관련돼서 나오는데 핀테크가 뭐예요? 머리핀 나서 머리핀처럼 이렇게 딱 집어버리는 거구나. 내 돈을. 아닌 것 같네. 여기 보면 볼링핀 있죠, 볼링핀. 볼링핀 같은 건가? 핀테크의 P는 P가 아니고 F예요. F라 그래서 Financial Technology라는 금융 기술인 거거든요. 제가 이체를 하고 싶어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OTP라던가 이런 것들 막 인증서 막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막 밖에 있을 때는 짜증난단 말이에요. 저거 없을 때는. 근데 요새는 저거 없이도 막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거래 은행을 바꿔버렸어 그냥. 쉽게 바뀌어. 정말로 쉽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하던 데인데 그냥 이거 안 써? 그러면 바꿔. 근데 얘네가 50만 원까지는 OTP 없게 해줬는데 다른 데는 그냥 무제한이래. 그래서 다른 데는 또 바꿔. 몇 번을 바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권 관련된 것들도 요새는 이렇게 방문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다 비대면이라 그래서 이걸로 다 만들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핸드폰으로 일단은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가 막 되고 관리하는 것도 바뀌었어요. 혹시 뱅크샐러드라는 거 까셨나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까면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 돈을 관리해주는 어플인 거예요. 그래서 카드 쓰면 문자 날라오죠? 그럼 그게 알아서 쭉쭉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건 제 거가 아니고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택시비로 어마어마하게 돈 날리고 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어플이 알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얘네가 상품 추천도 하네. 얘네가 이제 금융 우리 쪽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 설계 쪽을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뭐 100세 비갱신까지 암보험 무해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막 보여주고 다이렉트 암보험 막 나오고 이렇게 하네요. 어떠세요? 이런 거 보면 시장을 뺏기는 느낌인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해봤어. 이런 거는 직접 해봐야 돼. 왜냐면 이걸 보고 그래? 야 얘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잖아. 나도 만들어서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배우려고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월 보험료 보고 만기나 이런 것들 막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허접해. 이거 보고 누가 가입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허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죠?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다고. 희한해. 그러면 어설프게 고객이 자기가 이런 거 보고서 아, 이런 거 좋다라고 해서 가입하면 독박 쓰는 거야, 진짜 독박. 아까 여기 최호성이라는 골프분 있죠? 그분 막 폼이 어설플 것 같잖아요. 그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끝에는 막 다리 올리고 치고 막 낚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을 치는 순간 있죠. 딱 그 순간에는 정석대로 딱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요 제대로 배워야 돼.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고 보험도 우리 전문가한테 제대로 가입해라 라는 것들 꼭 좀 말씀드리면서 요거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면 카드도 추천해줘요. 당신이 쓰는 카드가 혜택이 48%밖에 안 되네. 더 좋은 카드를 추천해주겠대. 요걸로 좀 바꾸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바꿔볼까요? 매월 한 2만원 정도 더 주네. 그럼 뭐 1년이면 뭐 20만원 정도 되니까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내가 이걸 바꾸면 어디서 할인을 받고 어떤 혜택이 막 있는지.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60만 원. 60만 원. 혹은 30만 원 이상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인 받은 실적은 요거에 포함해야 안 해요? 네. 안 하죠. 저는 보험료 내는 걸로 할인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걸로 할인받는 게 없으면은 뭐 1, 2만 원 더 할인 받으려고 매달 30에서 6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요게 소탐 대신이라 그래. 소탐 대신. 작은 거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큰 거 잃어버리는. 여러분들 아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버리는 거 있었죠? 버리기 진짜 아까운 거 있잖아. 그거를 못 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큰 거 얻을 걸 다 여러분들이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탐 대신하지 않게끔 고객들 관리해줘야 된다. 내가 진짜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 좀 준비해드려야 된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모르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막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모르면 창피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적이 아니고 같은 팀이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잊으면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핑안이라고 해서 평안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 있는 평안보험. 중국에 있는 평안보험이 HSBC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여기가 6천억을 주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어. 주식을 막 샀어. 6천억. 엄청난 돈이라는 거. 이게 이 최고 투자 그 외국 자본 받은 최대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12년 정도 운영하다가 주식 뭐 더 사고 막 한 거 싹 다 팔아서 2조 5천억이 됐거든요. 몇 배 불린 거예요? 6천억이 2조 5천억이면 400%인 거죠. 엄청난 이 기록도 HSBC가 세운 엄청난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번 것도. 그런데 지금 19년 돼서 18년 말 그때에서 HSBC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평안보험. 평안보험이 HSBC의 최대 주주.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갑이었다가 지금은 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HSBC가 얘네 엄청 좋아요. 계속 더 우리 최대 주주로 계속 있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평안보험이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얘네는 하여간 중국은 대단히 중국 스케일이 달라. 도시 전체를 다 스마트한 걸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AI로 헬스케어 하는 거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의사 만나려면 기다리고 막 이러죠. 30분 이상 걸리고 이러죠. 근데 AI가 하면 4, 5분이면 그 사람 병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우리 보험 쪽을 뽑았다라는 거거든요. 보험 시장 아까 46조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얘네가 지금 8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5가지 기술에 지금 주력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랑 뭐 판매 업체, 우리나라 따지면 네이버랑 이런 뭐 네이버랑 우리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쇼핑몰 있죠. 그런 애들 합쳐가지고 중앙보험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보험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보험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보험회사는 온라인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온라인 보험회사가 지금은 손생보 다 준비하려고 한다라는 거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요. 중앙보험. 가서 보니까 자동차 보험 관련된 거라든가 배상 책임 관련된 거, 뭐 기스나거나 사람 다치는 거 이런 별의별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얘네가 세계 1등 핀테크 회사로 막 선정되고 막 이러거든요. 중앙 얘네는 가상화폐 보험도 있어.
우리 저 비트코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막 보험도 만들고 막 이런 회사. 이런 애들이 우리의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되는 시대라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중국 업체도 얘네는 보험 시장 말고 다른 시장도 엽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손해사정인 비용 없이 그냥 바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당신 수리비 얼마고 뭐 이런 것들 하겠다. 그래서 손해사정도 들어가고, 페이라는 거 아시죠? 페이 시장도 지금 뭐 전국에서 막 나라끼리 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얘네도 네이버나 삼성 페이코 뭐 이런 거, 페이코라는 거 뭔지 아세요? 페이코 요 모양 보셨나요?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용하고 있는 페이코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제로페이는 아세요? 제로페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페이 시장도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지금 여러분들 막 카드로 보험료 결제하는 거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곧 페이로 보험료 내는, 우리가 안 건드리고 그냥 고객이 페이로 해버리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점점 우리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카드로 결제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짜증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고마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넷플릭스라고 해서 캐시 버닝 전략이거든요. 이 사람 전략이 뭐냐면 1년에 자기가 1조 원, 매월 1조 원의 매출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80%를 다시 투자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고객 확보를 한다라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우리 보험도 이런 거 있죠. 어느 회사에서 시상이나 이런 거 엄청 풀어가지고 1위 자리 막 뺏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 푸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미국, 일본, 중국 막 다 난리가 났고, 대기업도 아까 그 장기 시장에 들어오고 우리 대리점끼리도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카드사도 막 보험 무료로 가입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캐시버닝 전략을 막 쓰고 있을 때 일단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19년의 목표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나중 문제거든요. 요 말을 여기 마윈이라는 알리바바 회장이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이 두려움에 빠지면 추위가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는다라는 어록도 막 느껴요. 대기업 뭐 그런 것들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허접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괜히 움츠려들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다른 것 때문에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끼리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분이 하신 말씀에 오늘은 많이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거다. 근데 모레는 좋은 날이 올 거다. 사람들은 어떻대요? 대부분 내일 모레가 오기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내일 모레를 못 맞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살아남는 해가 돼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건강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이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윈이라는 회장이 이렇게 가치관을 넣는 게 있는데요. 고객 우선이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혹시 시상 우선이라는 분 없으시죠? 네. 시상 우선하면 안 돼요. 고객 우선이 첫째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 KLI가 이러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설계사가 최우선이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설계사분들한테 제일 좋은 대접해드리고 제일 우선순위다라는 것들, 이런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팀워크라 해서 나 혼자서는 뭐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정보, 이거를 꿀팁이야. 나만 딱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리 떼고 죽는 거예요. 계속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팀워크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변화 수용하는 거 잊지 마셔서 꼭 좀 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1월에도 19년 목표가 기억 안 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겠고요. 혹시 나면 좀 좋은 것만 기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청년 관련된 거 나오죠. 리베이트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12월에도 제 계약이 있는데 좀 큰 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어. 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 대리님이 바뀌었다면. 그랬더니 뭐 딴 데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간다니까 오지도 말래. 됐대. 지금 갱신해야 되는데 그냥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안 갔어요. 그냥 버렸어. 진짜로 그냥 그래 뭐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다시 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잘 안 파는 회사들 있죠? 농협이나 뭐 농협도 있고 뭐 롯데나 MG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계속 설명드리고 막 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그런 회사 우리처럼 안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걸 팔 줄 알면 내가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MG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MG로 계약하지도 않았고 MG로 견적을 못 낸 거예요. 근데 인수해주는 데가 MG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꼭 할 줄 아는 것들 이시면서 그렇게 뭐 리베이트나 돈 안 풀고 이래도 내가 전문가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계약 가져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열정이라는 거 저는 뭐 이 열정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청렴하는 거, 청렴 유지하고 변화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계속 가져갈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K라인에 헌신적으로 보답을 해준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삶의 철학이거든요. 사상과 철학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런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 좀 보여드리는 성장의 시간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요 관련된 저거 데일리 리포트라는 거 잊지 마셔서 꼭 좀 활용해 보시고 피드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라인의 박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